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주챔 콜콜콜.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기분 좋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원전과 전력기기까지 기존 주도 업종이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죠.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좋을까요? 주챔 콜콜콜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챔 콜콜콜에서는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은 023153-2641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상담은 채팅창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고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참 양시장이 참 보기 좋습니다. 둘 다 빨갛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 시장만 따로 놓고 본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시장 자체 흐름이 이제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대로 죽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다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이제는 역시나 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으로 해서 반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도 약간은 방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올라왔다고 해서 또 우리가 막 좋아할 필요 없고 또 내일 또 갑자기 또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변동성이 심해져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변동성도 예전이나 심했지, 사실 요즘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 상품들의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죠. 그만큼 거래 대금이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그 ETF의 그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쏠려 들어가는 이 돈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줄었으니까 이제 흔들림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파도가 좀 덜 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변동이 지금 요즘은 컸지만 앞으로도 계속 클 건가라고 했을 때는 딱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또 강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장은 조금 이제 평온한 느낌을 좀 보여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평온하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 움직임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보면 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찍었을 때 반등 나가면 한 중간쯤까지 반등이 나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말은 코스피로 따졌을 때는 7,000에서 7,500선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해서 저점을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고점이 38만 원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저점을 20만 원대까지 찍었잖아요. 그럼 절반 정도 가격인 한 3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300만 원 찍었다가 지금 120만 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한 중간 가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 200에서 220만 원대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통해서 단타 관점으로 들어가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사실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끝물이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야 되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700개가 넘습니다. 원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게 되면 이제 시장은 조금 불안해했죠. 또 쟤들만 가는 거 아닌가, 쟤들만 가고 나머지 거 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했는데, 이번 최근 한두 달 정도를 보게 되면 순환매가 계속 돌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 한번 해보면 10,000원짜리가 11,000원까지
1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10% 올라가는 거잖아요. 1000원 올라가는 건데도요.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똑같은 1000원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100%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많이 빠진 종목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빠졌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빠져 있지만 실적이 좋고 괜찮은 테마들을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력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 셀트리온을 꼭 사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모아가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지수가 조정을 6월 달부터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6월부터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셀트리온보다는 좀 더 탄력이 좋은 종목을 찾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셀트리온 제약 쪽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들도 탄력이 좋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로봇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들을 조금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고 탄탄한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요. 지금은요. 작은 종목이 좀 더 유리합니다.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량주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우량주만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우량주는 우량주일 뿐이고 돈 벌 만한 종목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가총액이 작다고 해서 또는 기업 규모가 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외면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이 있다면요. 그런 기업들을 조금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신규로 들어가시기에는 그런 종목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옥석가리기라고 하죠. 주가가 빠져 있는데 그중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데 조금은 익숙한 스타일이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간 종목만 이렇게 매매하시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게 새로운 종목을 자꾸 편입시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많이 물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막 60%, 70%까지 손실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업들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나는 물렸지만 남들이 봤을 때, 시장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싼 종목이 될 수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시는 것이 오래 캐캐 묵은 종목을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월요일에도 제가 상담 마지막쯤에는 비중을 적게 들어간 3% 정도 이렇게 비중을 들어간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상담을 해드렸죠. 비중이 40% 넘게 들고 계시는 분으로 종목으로 바꿨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그러니까 내 주가 비중이 내 투자 비중이 적은 종목은요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 비중이 좀 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종목은요 수익이 나봤자 내 계좌가 복구가 안 됩니다. 근데 큰 종목은요 그 하나만 잘 정리한다 하더라도요 본전뿐만 아니라 수익을 크게 챙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가 투자 비중이 좀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어루만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이미 많잖아요. 뭐 물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입맛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셔서 들어가는 거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주식이 이미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고 현금이 좀 부족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부족한 현금을 새로운 종목을 사는 데 쓰시는 것보다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데 훨씬 더 활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하면은 아직까지도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코스닥이 튀어오르고 코스피가 튀어오를 때는요. 주도 섹터가 먼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급반등 나오면서 생기는 반등이란 말이죠. 근데 내려와 있는 종목은요. 이제 올라간 기업들이 쉽게 그 열기가 식지 않는 반면에 내려온 기업들도 그 이미지 야, 이 기업은 너무 맨날 허건날 빠지더라. 근데 앞으로도 빠지겠지라고 하는 그 어떤 이미지, 안 좋은 인식이요. 갑자기 좋게 바뀌기 힘들다 보니까 지수는 이렇게 반등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도 지수가 좀 반등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 매수 메리트가 높은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욕심은 최저점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만 그건 저도 못 잡고 여러분
여러분들도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부근이다 싶으면 잡아놓으면 되는데 지금이 저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급등이 나온 이런 종목을 따라 붙으면서 또는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많이 올라오지 않은 지금 같은 분위기 해놓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상단받기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는 계좌 정리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자. 그래야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또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시장에서 내 계좌 관리 방법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자세한 내 종목에 대한 전략이 또 궁금하시다면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상담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전문가님 말씀처럼 자세한 전략을 세워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일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영진약품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1,900원에 10%입니다. 1,900원에 10% 비중이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너무 많이 밀려서 네. 그걸 재매수를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께 영진약품 앞으로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이번 주부터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이 영진약품 1,900원에 매수하셨거든요.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타이밍일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은 아니지만 네. 요 근래 요즘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려오잖아요. 혹시 앵커님 주변에는 금수저나 은수저인 친구들이 좀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저는 되게 네.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재력이 막 좋진 않으세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는 재력이 좋은 집안의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무슨 사업을 해서 맨날 3억 날리고 2억 날리고 해도요. 네. 또 사업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외제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부모님이 하도 재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나요? 안 하게 되죠. 안 하게 하죠. 되죠. 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쟤는 날려 먹어도 힘들어도 물려받은 땅이 아마 120억쯤 된다고 하던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20억을 제 인생에 모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부모를 잘 만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요즘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도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모회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주주가 되는 건데 영진약품의 대주주가 어디냐면 시청자님 혹시 대주주가 어딘지 아세요? 영진약품? 모르시죠, 그죠? 시청자님 모르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KTNG입니다. KTNG가 뭐냐면요, 우리 담배 인상공사 있잖아요. 우리 담배 파는 거. 네, 담배 임상공사인데 우리 전 국민들이 지금 담배 잘 못 끊을 겁니다. 흡연자들 담배 뭐 금연한다 해도 안 돼요. 담배값 올려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면은 KTNG가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국영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지금 대주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망할 거냐라고 하면 망하면 KTNG가 망해요. 그러니까 KTNG가 돈을 엄청 크게 날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회사가 지금 짱짱하다라고 봤을 때 이 회사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종목군에 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회사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잘 만났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부모가 KTNG, 한국인삼공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친구가 얘가 사업을 해가지고 잘 성공해서 지금 뭐 대기업 회장님이 되어 있거나 중소기업 회장님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4번 했는데 4번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해서 자녀까지 실력이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얘가 능력이 있냐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영직약품은요. 지금 얘가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KT인지라고 하는 대주주,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건 맞는데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는 돈도 못 벌고 적자도 나고 있고 제약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뭐 약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제대로 팔고 있는지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져가는 데는 부담은 안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요 차이는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네, 이해가 됐다고 보고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업 자체는 들고 가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익이 날 건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수익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가 지금 수익이 좀 크게 날 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비중 10%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 1,200원 요 자리 있잖아요. 이 1,200원 여기 머물고 있는 요 자리에서 1,200원 이하로 좀 떨어지면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쯤 요 어딘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 10%더 하셔가지고 20%로 맞춰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익 날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데 부담이 없다 보니까 더 사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서 매수가를 낮추는 용도로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해보자. 그리고 만약에 또 떨어진다 하면은 가져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또 사면 되는 기업이에요. 다른 거는 더 사면 상폐될까 봐 걱정되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고 일단은 한 번 더 빠지면 추가 매수 한 번 더 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여유를 좀 가지고 가져가 보자. 일단 얘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움직일 때 얘는 좀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홀딩해서 가져가는데 걱정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추가 매수 타이밍 이제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전문가님께서 두 다리 쭉 뻗고 한번 홀딩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좋은 결과 있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이렌텍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9,450원에 15%입니다. 9,450원에 10%, 15%요. 예.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이 종목에서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셨을까요? 요거를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되려나 한번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좀 이 반등 삼아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전문가님, 사실 이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지난주 목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맞췄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뭐 찍은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딱. 찍은 것도 아니고 분석이 되는 걸 왜 자꾸 어렵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올라올 때 왜 사냐라는 거죠. 아, 올라오기 전에 사야지. 그렇죠. 알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고 나면 그 다음 버스 기다려야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가 좀 있으면 와요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서 우리가 놀다가 아이고 버스 놓쳤다 하면 뛰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다음 거 타잖아요. 네. 그건 똑같은 그럼 개념이에요. 이렌텍 늦었을까요? 늦었죠.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제 와서 따라 붙으려고 하면 저도 솔직히 여기서 더 갈까 내려갈까는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라갈 것 같은 자리가 있는 반면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갈까 내려갈까 이게 되게 애매해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은 올라가는 게 뻔한 자리였다고 친다면 지금은 이제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조금 판단해야 되고 홀짝 약간 도박이 되어버리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요. 추가 매수 할까요 말까요?라고 물어보면요.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난주 목요일이라던가 또는 지난 뭐 금요일 또는 이럴 때만 전화만 하셨다 하더라도 사세요라고 했을 건데 지금 와가지고 이만큼 올라오고 난 다음에 추가 매수 할까요 물어보면요. 아, 사기에는 떨어질 것 같고 아, 안 사기에는 올라갈 것 같고 미쳐버리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예,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나면 그냥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나아요. 다음 거 사자, 다음 타이밍을 사자라고 비워버리는 게 나아요.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게 되면 사자니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올라갈 것 같고 그냥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 예.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다음 타이밍을 노리면 돼요.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외바닥 한번 딱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V자 반등보다는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얘가 한 번 더 떨어져 주면은 아이고 다행히 나한테 다음 차가 왔구나 하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빠져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기회를 놓쳐가지고 안타깝지만 수익 날 수 있었는데 그냥 본전이나 잡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할 거면 빨리 했어야 됐고 지금 이제 와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졌다. 왜냐하면 지금 추가 매수 하셔도요. 매수가 많이 안 낮아져요. 9,400원대 이렇게 매수하셔서 들고 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난 목요일에 추가 매수 하셨다라고 한다면 매수가가 한 7,300원까지 빠졌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본전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매수가가 아마 8,400원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가야 본전이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가지 않고 다시 쌍바닥거리로 만약에 내려가서 6천까지 내려가면요. 뭐 한다고 추가하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해져 버린다는 거죠. 매수가도 많이 안 낮아지지, 올라갈 확률 자체랑 내려갈 확률 자체랑 좀 애매해져 버렸지. 이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추가 매수 소개는 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반등이 좀 나갔을 때 보통은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점 대비해서 중간 정도까지 반등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 탈출할 기회가 생기는 거고 내가 왜 기다려서 본전만 찾아야 되냐면 지난주 목요일 안 샀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샀으면 될 문제를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난 그냥 본전이나 찾자 쪽에 가는 거고 기회를 주면 야 수익 날 기회가 생겼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서 본전 찾고 나오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내려가면은 6,000원짜리쯤에서 추가하면서 할지 말지를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화가 안 되면 제가 시황 설명을 길게 하는 이유가 제가 종목 상담을 막 100명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그리고 제가 말이 많아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황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시황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사야 된다. 지금 뭘 들고 있든 간에 사라.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제 방송 시황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다음 6,000원 정도까지 6,500원 선 7,000원 이하까지 혹이나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도 시황 때 제가 지금도 사도 된다 또는 안 된다 이걸 판단해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추매를 그때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 테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메타 그 VR, AR 글래스라다 보니까 삼성 글래스 지금 나온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이게 되고 그 배터리도 쪽으로도 엮이다 보니까 테마 자체는 좋아서 일단은 가져가는데 별로 부담은 안 되니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추가 매수 타이밍 놓쳐서 조금 아쉽지만 우리 오늘 상담을 통해서 전략 짚어봤으니 다음 타이밍에서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앞으로 방송의 시황 설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현대제철 43,000원에 10%요. 현대제철 43,000원에 10% 비중이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도 고민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오늘 좀 5%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43,000원에 10% 비중인데 우리 시청자님 고민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지금 철강 관련주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거든요. 네. 네, 중국이 일단 싸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또 안 된다는 것과 철강이 지금 많이 안 필요해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건설 쪽이겠죠. 철근 같은 거 엄청 들어가니까. 네. 근데 지금 건설 쪽 제가 금리 이야기해드리면서 네, 건설 안 맞아요.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철근과 원자재 쪽이 지금 약간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제철 쪽이 그나마 이제 로봇이라든가 AI 이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어쨌든 그것도 건설이니까 그렇죠. 철근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로봇 그 전부 다 쇠로 만드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것도 쇠 들어가니까 안 좋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데이터 센터가 지금 잘 지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소음도 있고요.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주민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센터가 짓는 게 수월하지 않아가지고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그 리스크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가지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게 과거에 막 2조 대 이렇게 돈을 벌던 회사가 지금 1,000억대 벌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2조 4천억 벌던 회사가 2022년까지만 해도 1조 6천억 벌었는데 작년은 2천억밖에 못 벌었고 그 작년은 이제 1,500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도 지금 뚝뚝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가 2021년에 비해서 그럼 주가가 많이 빠졌는가 하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2021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주가는 10분의 1 토막이 아니라 아직 한 반 토막 정도밖에 안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본다면 주가가 이게 다 빠진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다 빠진 것 같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 이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업의 성장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로 갔을 땐 별로 좋아 보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선주랑 이 철강주랑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조선주도 살아나는 데까지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철강주도 국가에서 살릴 것 같고 여기저기서 많이 노력을 해서 살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아마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43,000원이라는 이 고가, 저가도 아니고 고가에 사놓으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 단기적인 반등도 사실 지금 섹터, 앞으로 올라갈 섹터는 실적이 기반이 된 섹터이면서도 실적 중에서도 이제 기대감을 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섹터가 전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 유명한 기업이 이제 제약 바이오가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그러니까 로봇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로봇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시장 전망이 있어가지고도 약간 인기가 좀 떨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반등도 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반등도 안 세고 장기로 가져가면 불리한 종목을 더 사가지고 비중을 늘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릴 거고요. 반등은 나갈 것 같기 때문에 32,000원대나 한 35,000원대까지 올라가주면 그냥 정리하고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 저기까지도 못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냥 3만 원대나 또는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서 전 추가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우리가 이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얘도 중간 정도 반등이 나간다고 본다면 32,000원 정도까지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저기서 탈출하는 걸 노리고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 보니까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전문가님의 설명과 전략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한번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스24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들고 계실까요? 4,055원이고 네, 47%요. 4,055원에 47% 비중이요. 비중을 무겁게 들고 계시네요. 네. 조금 부담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럼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스24 지금 현재 3,215원인데 비중이 굉장히 무거워요. 47% 들고 계신데 좀 기다리면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예스24 혹시 쓰세요? 저는 사실 안 쓰고 있긴 합니다. 네, 예스24는 보통 이제 좀 막 그 온라인 콘서트 같은 거 보러 갈 때 맞아요. 티켓팅 할 때 좀 쓴다거나 그거 말고는 사실 뮤지컬 뭐 이런 거 보러 갈 때 쓴다거나 저도 뭐 연극 보러 가거나 뮤지컬 보러 갈 때 썼던 기억이 나고 쓰시나요? 한 번씩 네. 전 보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봤는데 지금은 쓸 일이 없죠. 옛날엔 책도 여기서 시켰는데 요즘은 교보문고도 있고 그리고 뭐 전자책도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퇴행성 그러니까 이제 몰락하고 있는 산업에 가깝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연명하고 있는 기업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은 사실 얘가 잘 나가지고 올라가기엔 지금 매우 어렵다 보시면 돼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혹시 콘서트 보러 다니세요 요즘? 아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예 시청자님 본인도 쓰지 않는 기업을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싸다 해서 사신 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었으니까요. 매수하시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빠졌기도 했고 4,000원이면 싸다라고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기업이긴 하죠. 그럼 이제 올라갈 수가 없을까 하면 얘가 과거에 이렇게 막 점상학과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연예인들 그러니까 가수들이 갑자기 이렇게 뭐 잘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얘가 튀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터주 쪽에 약간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해서 리센 음악 올라오는 거 보고 계시나요 혹시? 보신 적 아니요. 없으신가요 혹시? 네.
아니 연예계에 관심도 없으시고 책은 좀 많이 읽으세요? 가끔 읽어요. 가끔 말고 많이. 그 예스24 정도는- 쓰세요, 시청자님? 네, 가입은 돼 있어요. 아니 가입돼 있는 게 아니고 쓰시냐는 거예요. 그냥 막 여기서 막 주문하시고 뭐 하고 쓰세요? 몇 번 주문한 적은 있어요. 몇 번 하셨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너무 관심 없는 분야에 투자하면요 이게 가져가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까지 많으셔가지고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도 드린 것처럼 엔터주 쪽에 뭐 중소들이 이렇게 다시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대만 잘 올라가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그런 엔터 기업들도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콘서트 이제 뭐 좀 활성화 시킨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이 기업은 지금 미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손절하기에는 아쉬운 게 올라갈 때 탄력과 힘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라올 때 그냥 단순 급등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품절주는 아니지만 거래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호가가 많이 비어있고 호가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사겠다라고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막 강하게 이렇게 뛰어 올려 버릴 수 있는 호가가 약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가 올라갈 때 그냥 한 번에 팡 튀어 올라가는 경향, 그러니까 점상한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냥 긁지 않은 복권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근데 급등이 아니라 혹여나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코스닥이 좀 상승해주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면 얘도 그냥 따라서 살랑살랑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랑비 옷 쫓는다고 서서히 올라가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서 만약에 4천원까지 복구가 된다면은 저는 그냥 팔고 나가는 게 어떨까? 긁지 않는 복권 기다릴 바에야 좀 괜찮은 기업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너무 잘못 선정하셨어요, 그냥.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더 사는 거는 더 안 될 것 같고 47% 너무 많고 일단 더 사는 건 안 될 것 같고 이상 급등 없이 그냥 올라오면은 본전에서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 이상 급등이 생긴다면은 시청자님이 그냥 전생에 뭐 덕을 잘 쌓으셨나 봐요.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래서 운이 좋아서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6, 7천원까지 갑자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겸허하게 수익을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런 투자 안 해야 되겠다. 다음엔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스24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추가 매수 없이 일단은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 참고하셔서 타이밍 한번 다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또 열심히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언제 하는지 일단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장소와 시간 보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시장인 것 같다 보니 앞으로의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강연에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으로도 수급이 돌고 있고 하다 보니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강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저는 항상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말고도 네.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어떤 섹터 봐라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 돈 아무도 못 벌어요. 방송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봤자 무슨 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무슨 차를 타냐가 중요한 거지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차를 고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초를 외면하고 그냥 종목, 섹터 이런 것만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면서 이렇게 찍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섹터들도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11년 동안 하면서 뭐 한국전력 사나라, SDS 사나라, 뭐 올라갈 종목이 이거다라고 많이 찍어줘도 사셔서 수익 냈다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시장에서도 어떤 섹터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미리 사놓든지 가져가든지가 어떤 대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주식에서 가장 기초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지 우리가 뭔지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순환매 장세에서 고점에 사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포항에서도 강의하고 그리고 대구에서도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기초를 조금 탄탄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토요일은 포항, 일요일은 대구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하셔서 다양한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명신산업 네. 9,900원에 20% 좀 안 되거든요. 네, 9,9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오늘 고민 상담을 주신 걸까요? 네, 좀 추가 매수 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명신산업도 이제 5거래일 전부터 이제 좀 올라오고 있네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목요일부터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늦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명신산업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그냥 네. 역사적으로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가격 통틀어서 최저가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지금 5,390원이거든요. 네. 근데 6,950원이면 그때보다 한 1,000 몇백 원 비싸긴 한데 뭐 일단 최저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손해 보는 거 상관없으면 사도 상관없고 난 진짜 최저가 사고 싶다면 기다려야죠.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게임 같은 경우도 스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게임 할인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역대 최저가가 있고 역대 최저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떨 때 막 90% 세일하는데 어떨 때는 막 80%, 70% 세일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으면은 세일을 얼마 해주든 간에 7, 80%라도 그것도 일시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하고 싶은 마음보다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크면 어떨까요? 기다려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신산업 지금 안 사면 못 배기겠다 싶으면 사실 6,900원 사도 상관없는데 네. 뭐 진짜 내가 최저가에 사고 싶은 욕심이 워낙 크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이건 제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 성격의 문제일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거예요. 시청자의 성격이 어떤지 제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사세요, 파세요, 뭐 어떡하세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조금 물려도 상관없거나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도 상관없는 자리예요. 자리 자체는요. 근데 나는 좀 더 싸게 사고 싶고 정석대로 살래요라고 하면 쌍바닥 기다렸다 사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도 돼요, 그냥. 네.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지 실적 잘 나오고 있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는 로봇 쪽으로도 엮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명신산업은 그 자동차 중에서도 경량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그 자율주행 쪽으로 엮이지만은 자동차 차체의 경량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품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자동차를 좀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로봇도 가벼워야 배터리도 좀 덜 들고 좀 이렇게 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도 좀 최대한 경량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이게 로봇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별로 상관없어요. 들어갈 거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자동차 쪽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자꾸 키우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다 보니까 자동차를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향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사놓고 기다리기엔 정말 좋은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운동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지금 당장 내가 똑똑해지고 지금 당장 몸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보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만 보면 명신산업 들고 가면요 힘들고 주변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야, 너는 무슨 이런 명신산업을 들고 가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거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내 갈 길 가면 돼요. 그러면은 멀리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가져갈 만하다. 지금 매수가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빠져있는 이 기회 6,000원, 5,000원까지 떨어져 있는 이 기회를 놓치기엔 좀 너무 아깝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격이 조금 빠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약간 좀 무던한 성격이라서 예민하지 않아요 하면 오늘 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빠지면 마음 아프고 슬프고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어제 살지 말걸, 내가 참을걸 막 이렇게 울 것 같으면은 정석대로 쌍바닥 때 사는 게 맞아요. 이제 이건 성격에 따라집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사실 때 저는 한 30%에서 40%까지 비중 늘리는 거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오늘 사든 조금 있다가 6,000원 정도 이하에서 좀 더 싸게 사시든 이건 이제 성격에 따라 사시면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명쾌한 해결 방법 한번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하나솔루션요. 네, 하나솔루션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얼마나 들고 계실까요? 46,800원에 네. 20%였었는데요. 네. 6월 달에 4만 원 할 때 네. 이상증자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갖고 4만 원 할 때 10%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미 부분 매도를 하셨군요. 그럼 현재는 10% 들고 계시겠네요. 예, 10%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800원의 10% 비중. 그럼 이 남아있는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또 어떤 좋은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자,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이 태양광 종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고, 하나솔루션 오늘 15% 넘게 이렇게 쭉 치솟고 있는데, 더 앞으로 쭉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주가가 네. 항상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반등을 한번 크게 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종목들이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항상 말하는 쌍바닥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단기 쌍바닥이 아니라 중장기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4년에 저점을 찍은 그 쌍바닥을 지금 이제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 한번 주고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트는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게 헤드앤숄더 모양을 어느 정도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좀 만들면서 단기 반등 주고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뭔가를 대응을 한다면 반등 나갈 때 한 4만 원 또는 3만 원, 8천 원 이쯤에서 팔고 나가는 것이 일단은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이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그냥 중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셨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할 만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차트 흐름상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되면은 한 2만 원이나 15,000원까지 밀려 내려가게 되면 지난 전저점하고 똑같은 자리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2024년에 저점 찍을 때랑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게, 2024년은 적자가 나던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흑자가 날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는데 가격이 같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엔 적자였는데 그 가격이었다 친다면 1만 원, 2만 원이었다 한다면은, 지금은 적자가 아니라 돈을 버는데 1만 원, 2만 원이면은, 아니 같은 가격에 회사가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그게 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원, 2만 원까지 혹여나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 진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히 여기서 어정쩡하게 여기 올라와 있는 3만 원 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한다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등 나가면은 한 4만 원쯤에서 내가 비중을 또 줄이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한 2만 원까지 내려가거나 15,000원까지 내려가면요, 비중을 한 20%에서 30%까지 늘려버리는 게 나아요. 네, 죄송합니다. 볼륨이 커져가지고 잠깐만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방송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 다른 거 하셔가지고 잘 못 들었다 하시면 저희가 녹화 방송 바로 올라가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쯤 내려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락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멘토님. 네. 저번에 52주 저가가 22,000원까지 내려와 갖고요. 네. 그래서 물타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2만 원까지 걸어놔 봤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이번에 주가 빠질 때 지난주에요? 예. 네, 그거는 시청자님 2만 원에 걸어놔서 생긴 문제였어요. 그냥 그렇게 걸지 말고 바로 샀어야죠. 근데 그건 이제 지나간 버스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에 추세상 만약 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그냥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이번에 놓친 걸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샀으면 좋았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놓친 걸, 그죠? 그래서 이번에 놓쳤다고 해서 다음에 또 22,000원에 사야 되는 자리는 아니니까 다음번엔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 2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는 전략 드려볼게요. 네.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이 방송, 녹화 방송도 바로 올라가니까요. 타점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꼭 바라겠고요. 자, 다음 시청자님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테라미 온코니 프라틱스. 네, 매수가와 비중 얼만큼 들고 계실까요? 22,000원에 20%요. 22,000원에 20% 비중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좀 연결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옥석 가리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식 시장에서 그냥 섹터 앞으로 가리지 마시고 뭐 앵커님도 주식 평생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을 기억하세요. 올라온 종목을 사지 마라 제발 좀. 그 섹터고 뭐고 필요 없다. 네. 또 제약바이오 간다고 해도 올라간 종목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음봉매매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올라간 종목을 더 간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려간 종목이 올라갈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이런 종목을 고점에 잡아놓고 그럼 내 거도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밑에 있는 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불문하고 반도체든 전기차든 2차전지든 제약바이오든 5G든 태양광이든 상관없어요. 섹터 불문하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올라가는 거지. 올라간 종목은 내려가는 길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을을 보면서 해가 이제 뜨겠네라고 생각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노을을 보고 있으면 해가 지겠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긴 하고 이것도 실적이 괜찮은 기업이긴 한데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이 기업은 2,500원짜리가 28,000원까지 10배 정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는 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좋을 거고 움직일 건데 얘들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하면 조금 힘들 것 같고 올라와서 약간 흔드는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얘도 한 17,800원까지 올라오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낫고 빠져내려갈 때는 반등 없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인기가 저물어 버려가지고 반등이 없이 내려가 버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추가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요. 그렇다고 해서 가져가는데 위험한 기업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적도 나쁘지 않고 제약바이오는 앞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 대용해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 가져가는데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이다. 그냥 내 매수가가 높을 뿐이지 회사는 좋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들고 가시다가 반등 나가면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도망치는 수밖에 없겠다. 그게 제 생각에 17,800원이 되지 않을까. 운이 좋아서 만약에 2만 원까지 올라가고 25,000원까지 올라가면 그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한 17,800원 보수적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혹여나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좋은 기업은 맞기 때문에 한 5,000원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를 좀 과감하게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2만 원으로 오면 판다. 밑으로 빠지면 5,000원대 내가 추가 매수해야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주가 방향성에 따라서 두 가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주말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포항에서, 일요일은 대구에서 준비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다양한 기초 지식에 대해서 또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다고 하니까요. 참석하셔서 공부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강연의 장소와 시간 큰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항과 대구에서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챔 콜콜콜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